그렇게 계속 시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치가 정말 잘 쌓였고, 이제 저는 이걸 제 다음 시합,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합에 참여하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도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온라인 코칭을 런칭을 하고 그만큼 저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코치로서, 서포터로서도 시합장에 설 예정이니까요.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게끔 말이죠. 자, 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아시아를 포함해서 시합을 총 올해에만 4개를 뛰었죠.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로 하나씩 뛰었으니까요. 시합이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올해 연속으로 뛰었던 이 파워리프팅 시합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될 거예요. 뒤쪽에 메달들 보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시합을 많이 뛸 필요가 있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합에 대한 경험치 자체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시합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시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치가 정말 잘 쌓였고, 이제 저는 이걸 제 다음 시합,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합에 참여하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도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온라인 코칭을 런칭을 하고 그만큼 저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코치로서, 서포터로서도 시합장에 설 예정이니까요.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합에 임할 수 있게끔 말이죠.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도 계속 업로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족을 길게 달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2022년도의 시합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첫 번째 시합이었던 4월, 체중 58.5kg에 스쿼트 195kg, 벤치프레스 120kg, 데드리프트 215kg, 토탈이 530kg였죠. 그 전년도인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밀리다가 5월에 겨우 열렸었고, 그 이후로도 시합이 계속 열린다고 했는데 밀리다가 22년도 4월에 열리게 됐어요. 거의 1년 만에 열리는 시합이었고, 그만큼 저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실제로 21년도에 시합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오프시즌을 좀 길게 가져가게 됐잖아요. 이때 제 수행 능력과 진 PR이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비시즌도 잘 다져놨고 감량도 잘 했고 시합에 대한 준비도 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50을 넘겨보자 라는 목표도 생겼고요. 그런데 쓸데없는 부분에서 욕심을 부렸고 그 결과 역대급으로 폭망한 시합이 됐죠. 9번의 시도 중에 겨우 3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오프너인 1차 시도 중량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 1차, 벤치 1차, 데드 1차 이렇게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이제 와서 돌아보면 1차 시도라도 성공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로 시합 당일날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욕심을 부렸고 뭘 잘못했느냐? 토탈 목표도 토탈 목표였지만 윌크스 포인트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워터컷을 해서 계측 체중을 조금 더 줄이고 윌크스 포인트를 더 따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합 전날에 오후 6시부터 그냥 생 단수를 했어요. 계측이 오전 6시였으니까 12시간 단수를 한 거죠. 체중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워터컷을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많이들 워터컷을 이용들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수분을 건드렸는데 염분을 건드리지 않은 거였죠. 사실 왜 이걸 놓쳤지? 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합 당일날 계측을 하고 리피드를 하고 워밍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스쿼트 1차를 하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이렇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중량이었던 스쿼트 205kg는 제가 이걸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일 자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스쿼트였기 때문에 좀 당황을 좀 했죠. 아무래도.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 와중에 멘탈은 깨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부터 몸 상태가 좀 맛이 가 있었던 상태여서 멘탈이 깨질 정신조차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때 종민이 형의 조언으로 소금을 넣어라 해서 소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늦었죠. 그렇게 스쿼트는 195로 끝내고 벤치는 1차 중량이 120kg로 조금 높기는 했는데 어찌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2차, 3차 같은 경우는 얼렉을 받을 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차 때는 애초에 들 생각도 없었고 거의 그냥 포기한 상태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어찌어찌 데드리프트까지 갔는데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마지막 워밍업 때는 이거 필요 이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이 마지막 데드리프트 워밍업 때 블랙아웃 올 뻔했거든요. 애초에 그 1차 중량 자체도 거의 RP 10으로 뽑아냈어요. 보이시죠? 그럼 1차가 이런데 2차는 어떻게 했어요? 2차로 넣었던 225kg는 뽑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죠. 사실 1차를 그렇게 드러내고 나서 나는 오늘 끝났구나 라고 그냥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토탈은 530이지만 그 전년도 시합이 토탈이 525였으니까 1년 사이에 겨우 5kg밖에 늘리지 못한 꼴이 된 거예요. 그냥 진짜 제대로 망친 거죠. 망한 건 망한 거고 끝난 건 끝난 거니까. 원래는 시합이 끝나고 나서 시합을 그날 당일날 같이 치렀던 닥스 패밀리랑 뭐 같이 밥을 먹던 뭘 하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그러지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좀 먼저 갔어요. 근데 집에 올 때쯤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넣은 소금에 대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때 몸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쉬려고 이제 힘들어서 쉬려고 누워있는데 허벅지에 막 혈관 올라오는 거 있죠. 그 왜 보디빌딩 시합 같은 경우도 시합 당일날에 펌핑을 잘못하거나 뭘 잘못 먹으면 무대 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떡이었다가 내려와서 시합 다 끝났는데 거기서 터지는 경우 있죠. 딱 그 꼴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21년도에 제 첫 번째 시합을 부족한 부분 없이 너무 잘 치렀다 보니까 쓸데없이 욕심을 부렸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가 4월 시합을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 잘 이뤄냈었으면 7월 시합을 뛰지 않았었을 거고 코칭도 받지 않는 상태로 10월 선발전으로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약이고 저는 4월 시합을 거하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합인 7월도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시합인 7월 부산 체중 58.5kg에 스쿼트 210kg, 벤치프레스 115kg, 데드리프트 217.5kg, 토탈이 542.5kg였죠. 4월 시합 때보다 12.5kg 증량을 했어요. 제가 참여했었던 그 전 시합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7월 시합은 지방, 부산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합 이틀 전에 내려가서 준비를 싹 다 해놓고 호캉스를 하면서 시합을 준비를 했죠. 그 전에는 호캉스를 왜 하나 싶었는데 호캉스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죠. 역도화를 벗게 됐다는 거. 원래는 스쿼트랑 벤치 모두 다 레거시 리프터를 신고 진행을 했었는데 5월달부터 플랫화로 갈아 신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반스랑 컨버스를 신고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플랫화로 돌아간 것 뿐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 4월 시합 때 염분의 중요성을 몸으로 너무 크게 체감을 했던지라 7월 시합 때는 그냥 뭐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할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수분이나 염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정직하게 감량만 해도 계측 체중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태였었으니까요. 그래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몸으로 직접 해보는 시험과 그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워터컷을 가볍게 하기는 하되 특히나 염분에 대한 준비도 좀 더 철저히 했죠. 이게 정보야 많지만 그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봐야 한다는 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감량은 늘 잘 해왔었던 만큼 전날 체중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수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시합이어서 계측이 새벽 6시였거든요. 전날 오후 9시가 될 때까지도 물을 계속 그냥 마셨어요. 그래서 시합날 계측 58.5kg로 잘 해놓고 계측이 끝나자마자 소금 한 숟갈 딱 때려놓고 리피드를 했죠. 이렇게 리피드를 하는데 4월이랑은 다르게 몸이 쭉 끌어올라와지는 게 느껴졌어요. 땀도 확 터지고 몸의 혈관들도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컨디션 정말 좋았어요. 당장 스쿼트도 210kg까지 성공을 했죠. 물론 마지막 3차 때 너무 깊게 앉아버려서 필요 이상으로 힘을 쓴 게 있긴 했지만 그렇게 스쿼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벤치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거기서 힘이 좀 빠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7월에서는 벤치가 아쉬웠죠. 115kg밖에 못 들었으니까. 이게 커맨드를 좀 제가 늦게 받아서 더 힘들게 민 것도 있긴 했지만 이건 당시에 제 벤치프레스 자체의 테크닉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힘을 좀 써내면서 몸이 가라앉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처음에는 스쿼트 3차 때 ATG에다가 벤치프레스 하는데 커맨드 늦게 받아서 힘을 좀 내가 많이 써서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힘을 많이 쓴 것도 영향이 있긴 있었겠지만 맨 처음에 계측을 하고 리피드를 하면서 염분 수치를 끌어올려 놓은 게 있었는데 물을 원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게 대사가 몸에서 계속 돌잖아요? 화장실은 계속 가는데 결국은 염분 재보충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걸 조금 늦게 깨달아서 그제서야라도 소금을
밀어 넣으니까 뒤늦게서야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4월이랑은 다른 게 4월 달에는 아예 소금을 거의 안 먹었었어요. 뒤늦게서야 먹기 시작한 거고 7월 시합에서는 처음부터 먹었고 수치를 끌어올려놨는데 거기서 재보충을 못해서 살짝 떨어지려고 했었던 거였고 떨어지고 있었던 거였고 카페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카페인은 진짜 거의 먹지 않다시피 하는 수준이거든요. 저 이때 카페인이랑 커피 가져갔던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부스터 한 스쿱으로 끝냈거든요. 카페인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벤치는 115로 1차인 115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1차 205kg는 정말 가벼웠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락아웃 지점에서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노리프트 판정을 받았어요. 무거워서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었고 중량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드러낼 자신은 있었지만 계획대로 올려나가기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2.5kg를 올린 207.5로 2차 시기를 진행을 했고 쿨립을 잘 받았죠. 그리고 나서 3차 시도는 2차 시도로 중량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10kg를 점프해서 217.5kg를 넣었어요.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들었던 게 3차였죠. 그렇게 토탈 542.5로 마무리를 하면서 4월 시합의 복수전은 잘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7월 시합에 있어서는 내 몸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뭘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을 먹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로 좀 잘 잡힌 거는 좋은데 리프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테크닉적인 부족함을 좀 느꼈거든요. 스트렝스적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없고 평소 훈련 때는 잘만 드러내는데 항상 시합만 되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뽑아내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야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선발전인 10월 원래는 제가 10월이랑 12월까지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아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져서 아무래도 파트를 좀 나눠서 1편, 2편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파트를 나누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상반기에 4월, 7월 시합은 코칭 받는 거 없이 저 혼자 준비를 했었고 10월, 12월 시합은 코칭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코칭을 받지 않고 혼자서 준비했던 시합들과 코칭을 받으면서 준비한 시합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점점 쌓여가는 시합 자체에 대한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코칭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은 아시아 선발전인 10월 시합과 아시아 본 게임인 12월 시합 리뷰를 영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